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외곽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충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모두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3명의 가족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을 구한 건 소방관도 구급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현장을 지휘했던 영국 베테랑 구조대장 엘리자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를 봤다. 그리고 그날 내 모든 신념이 무너졌다. 15년간 유럽차만 고집하던 그녀의 믿음은 단 5분 만에 무너졌고, 그녀가 입을 열자 영국 방송국, 미국 방송국 그리고 전 세계 방송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불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런던 센트럴 소방서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단 15초 만에 방화복을 갖춰 입고 출동 준비를 마쳤죠. 15년 차 베테랑의 손놀림이랄까요? 또 웨스트엔드 쪽이네. 이번엔 아파트 화재야. 무전기를 통해 전달된 상황 보고를 들으며 난 단호하게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두 장비 점검 철저히. 우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여야 해. 출동하는 소방차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한 저는 제 영국산 고급 SUV에 올라탔습니다. 15년간 저를 현장으로 데려다준 동반자였죠. 영국 브랜드에 대한 제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차 내부에는 제가 구조한 사람들의 감사 편지가 가득했고, 백미러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소방관 배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전은 수치가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돼야 한다. 이건 제 신조예요. 군더더기 없는 영국식 문장으로 소방서 제3호람에 붙어있는 문구죠.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만을 신뢰했고, 그것이 절 런던 최고의 구조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소방서는 대부분 영국 또는 독일산 장비에 의존해요. 물론 제 고집이 컸죠. 한 번은 일본산 소방 호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도 검증되지 않은 장비는 현장에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라며 반대했어요. 결국 그 호스는 창고 한편에 방치되었습니다. 소방서 내에서 제 별명은 아이언 레이디예요.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성격이지만 현장에서의 판단력과 리더십만큼은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죠. 특히 화재 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 직감은 거의 전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분 이상 화염에 노출된 구조물은 진입하지 마. 경험상 생존자가 있을 확률은 0.5% 미만이야. 제 이러한 판단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우리 팀은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았어요. 안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유럽산 장비와 차량에 대한 신뢰는 제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을 수습하고 돌아온 저는 제 고급 SUV를 정성스레 닦으며 말했죠. 넌 내 목숨을 지켜주고 난 다른 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그게 우리의 약속이야. 하지만 전 몰랐어요. 다음 날 M25 고속도로에서 일어날 사고가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게 될 줄은. 다음 날 오후 비상벨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M25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 화재까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엘리자, 이번엔 심각해. 전소 직전인 차량이 4대나 돼. 통제실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죠. 곧 도착할게. 최대한 빨리 갈 테니 대피 지역 확보해. 저는 제 차량의 사이렌을 켜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불길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차량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충돌한 상태였죠. 고통스러운 비명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A팀은 좌측 차량부터 B팀은 우측. 서두르세요. 저는 팀원들에게 소리치며 직접 가장 화염이 심한 중앙부로 향했어요. 불길 속에서 4대의 차량이 이미 전소 상태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정도 화재에서 생존자를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대장님, 저기 봐요. 팀원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불길이 심한 차량 한 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약 8살로 보이는 아이까지.
세 사람 모두 큰 외상 없이 걸어 나왔죠. 이게 어떻게?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황급히 그들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외형적인 화상이나 심각한 부상이 없었어요. 단지 매연 흡입으로 인한 기침만 했죠. 특히 아이는 천식이 있었는데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길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물었어요. 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탄 차. 한국산 대형 SUV였어요. 충돌 직후 에어백이 터지고 차 안이 연기로 가득 찼지만 문이 잠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내에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느렸죠. 덕분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올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그 차량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화재 현장에서 이 정도 불길을 견딘 차량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차들은 이미 뼈대만 남은 상태였지만 그들이 타고 있던 현대 팰리세이드는 아직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아이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얼굴에 그을음이 묻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선생님, 저 천식 있어요. 근데 우리 차 안에 있을 때 숨쉬기가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5년간의 구조 경험 속에서 이날의 기적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고 현장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소방서로 돌아온 후에도 촬영한 열화상 영상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차량들과 한국산 대형 SUV의 차이는 명확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텅 빈 상황실에 울렸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다른 차량들은 화재 발생 후 약 3분 이내에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한국산 대형 SUV는 내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생존 공간이었어요. 이 차는 78분 이상 생존 가능한 공간을 유지했어. 대체 어떻게? 저는 동료 테크니션인 마크를 불러 영상을 함께 분석했죠. 엘리자, 이건 정말 놀라운데? 보통 차량 화재는 90초 안에 전체로 번지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이 차는 명백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마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차 안전성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죠. 유럽산 차량만 신뢰했던 제가 한국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다니 팀원들이 알면 놀랄 일이었어요. 검색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많은 충돌 실험 자료, 실제 사고 사례, 그리고 유럽 신차평가 프로그램에서 받은 최고 등급의 기록들. 특히 한국산 대형 SUV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세이프존 프레임이라. 화재 시 차량 내부로의 열전달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래. 저는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며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에서 그 가족의 이야기를 팀원들과 공유했어요. 그래서 난 생각해봤어. 우리가 구조 매뉴얼을 차종별로 다르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안전 기술이 적용된 차량들은 생존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잖아. 제 제안에 팀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열화상 영상을 보여주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구조 원칙이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엘리자 스톤 구조대장님께 최근 M25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의 귀하의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내부 교육 자료로 공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 영국법인 기술팀에서 근무하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센터를 방문하셔서 한국산 대형 SUV의 안전 시스템을 직접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가능하시다면 구조된 가족분들도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재민 드림. 이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15년간의 소방 생활에서 이런 초대는 처음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죠. 이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어. 내 신념이 바뀌려나? 현대 유럽 기술센터 앞에 제 고급 SUV를 세웠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사고 당시 구조했던 리처드 가족도 초청받아 함께 왔습니다. 8살 이든은 천식 증상이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죠. 와, 정말 큰 건물이에요. 이든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톤 대장님. 박재민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상과 달리 고압적이거나 마케팅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특히 그날의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박재민은 먼저 우리를 대형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차량 프레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차량 프레임이고 그가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건 저희 한국산 대형 SUV의 세이프존 프레임입니다. 두 프레임을 비교해보니 구조부터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산 대형 SUV의 프레임은 마치 이중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통과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 부분을 보세요. 박재민이 프레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이 승객석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구조예요. 또한 충돌 시 자동으로 문 잠금이 해제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리처드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군요. 다른 차였다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우리 모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충돌 테스트와 화재 테스트를 직접 볼 수 있었죠. 특히 화재 테스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대형 SUV의 엔진룸에 불을 붙이고 내부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보통 차량은 90초 만에 내부 온도가 200도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산 대형 SUV는 박재민의 설명대로 7분이 지나도 승객석의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았어요. 이건 생존할 수 있는 온도였죠.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군요. 특히 눈에 띈 건 초미세먼지 필터링 시스템이었어요. 화재 시 유독가스와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였죠. 이든의 천식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왜 개발하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테스트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위험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와 같은 철학이었으니까요. 그날 센터를 나오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15년간 굳게 믿어왔던 선입견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자동차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일주일 후 제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처음엔 평소와 같은 업무 전화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톤 대장님, 영국 방송국 뉴스입니다. M25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찍으신 열화상 영상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이요? 어떻게 그걸 보셨죠? 알고 보니 제가 소방청 내부 교육용으로 공유했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SNS에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제 분석 코멘트와 함께요. 화재 현장에서의 차량별 생존 시간을 비교한 내용이었죠. 대장님, 당신의 영상이 지금 트위터에서 100만 뷰를 넘었어요. 동료 마크가 달려와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은 미국 방송국, 한국 방송국 등 세계 각국 미디어의 연락으로 불이 났어요. 심지어 한국 자동차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저는 그저 내부 교육용으로만. 하지만 우리 서장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엘리자, 이건 오히려 좋은 기회야. 차량 화재에서의 생존법을 알릴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있어. 결국 저는 영국 방송국과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평소 현장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카메라 앞은 또 다른 문제였죠.
스톤 대장님,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어요. 제가 15년간 구조 활동을 하면서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불길 속에서 가족이 스스로 걸어 나왔고 그들이 탄 차량은 다른 차들과 달리 내부 구조가 보존되어 있었죠. 진행자가 제 열화상 영상을 화면에 띄우며 질문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차량별로 내부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군요. 맞아요. 일반 차량은 3분 이내에 내부가 4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이 차량은 78분 동안 100도 이하로 유지됐어요. 그 시간 차이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제가 강조한 한마디가 있었어요. 가족을 살린 건 제가 아니라 그 차량의 기술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말은 SNS에서 인용구로 퍼져나갔고 해시태그 생명을 지킨 기술이 트렌드가 됐어요. 영상은 2,300만 뷰를 돌파했죠. 전 세계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거웠고 차량 안전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 발표 요청도 받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구조했던 이든의 학교에서 보내온 영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안전한 차가 목숨을 구해요라는 문구를 들고 있었죠. 한편 한국 자동차 측에서는 이 열화상 영상을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업적 이용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혹시 이게 내 경력에 문제가 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안전기술이 알려지는 게 중요해. 그게 또 다른 생명을 구할 테니까. 그렇게 제 열화상 영상은 전 세계 소방관 교육 자료가 되었고 저는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방송국 인터뷰 이후 저는 차량 안전성에 관한 국제 포럼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 소방관들과 안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준비를 위해 차량 화재 사례를 더 조사하던 중 한 뉴스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고속도로 다중 충돌 화재 사고로 6세 어린이 사망. 저는 본능적으로 차량 정보를 먼저 찾아봤어요. 기사에 따르면 이 가족은 중국산 SUV를 타고 있었다고 했죠.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는 제 동료 소방관 알렉세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알렉세이, 그 사고 자세한 정보 좀 알 수 있을까? 그가 보내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충돌 후 차량 내부 잠김 현상이 발생해 탑승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차량 내부 붕괴까지 걸린 시간이 단 1분 30초였습니다. 하느님, 이건. 제 손이 떨렸어요. M25 고속도로에서 한국산 대형 SUV가 8분 동안 생존 공간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6분 30초의 차이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거였죠. 알렉세이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도 보내왔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고 전자장치 오작동으로 창문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비상 탈출용 망치로도 창문을 깨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차가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제가 분노하며 말하자 알렉세이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 돼. 실제 생존성은 테스트하지 않아. 포럼에서 발표하기 전날 밤 저는 두 사고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했습니다. 화재 발생 후 내부 온도 상승 속도, 차체 구조 변형 정도, 탈출 가능 시간. 모든 지표에서 차이는 명확했어요. 발표 당일 전 세계 소방관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6분의 차이가 생명을 갈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 철학의 차이,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오자 러시아 소방청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스톤 대장님, 저희도 안전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조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이미 차 안에서 발생한 비극은 되돌릴 수 없어. 이 사건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예방이 구조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방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안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한 안전이 필요하다. 러시아 사고 영상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어야 했습니다. 국제 포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15년간 함께한 제 영국산 고급 SUV를 한국산 대형 SUV로 교체하기로 했죠.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엘리자, 당신이? 유럽 차가 아닌 걸 산다고? 마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 안전은 브랜드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야. 기술과 철학의 문제지. 딜러십에서 한국산 대형 SUV를 주문하는 날, 저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받아오는 날엔 리처드 가족도 함께했어요. 이드는 제 새 차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이제 스톤 선생님도 우리랑 같은 차네요. 히어로 카예요. 그의 순수한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런던 소방청에서 열린 안전 세미나에서 저는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주제는 차량 모델별 화재 대응 전략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차량 화재를 동일하게 대응해왔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제 발표 자료에는 차량별 내부 구조와 화재 확산 패턴, 그리고 생존 가능 시간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구조대원의 안전이었죠. 어떤 차량은 화재 발생 후 90초 만에 구조가 불가능해지고 어떤 차량은 7분 이상 생존 공간을 유지합니다.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 차량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해요. 강연이 끝난 후 소방청장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스톤 대장, 당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어요?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이것이 제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자동차 본사에서도 국제 안전 캠페인 자문을 제안해 왔어요. 한국에서요? 제가?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한국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제 열화상 영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스톤 대장님의 분석 덕분에 서바이벌 타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화재 시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보여준 신소재는 놀라웠습니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중화시키는 소재였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든 같은 천식 환자들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막는 기술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소방서 사무실 문패를 바꿨습니다. 엘리자 스톤 구조대장 겸 안전교육 책임자. 이제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도 불이 나기 전에. 오늘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작은 소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리처드 가족이었죠. 호기심에 소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아이의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든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불길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 소방관, 그리고 파란색 한국 자동차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서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한국산 대형 SUV는 저의 히어로예요. 그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15년간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엘리자, 오늘 기자 회견 준비됐어? 마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죠. 응, 준비 끝났어. 오늘은 런던 시내 모든 소방서에 새로운 차량별 구조 매뉴얼이 배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1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이 매뉴얼은 300개 이상의 차량 모델에 대한 상세한 구조 지침을 담고 있었어요. 기자 회견장으로 가기 전 저는 이든의 그림을 방화복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출동할 때마다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됐어요.
기자회견은 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방송사, 신문사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죠. 스톤 대장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이든의 그림을 꺼냈어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M25 고속도로 화재에서 살아남은 8살 아이가 그린 겁니다. 이 아이와 그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저는 15년간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이 나기 전에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회견 후 한국자동차 영국 지사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스톤 대장님, 저희의 세이프티 캠페인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어요? 안전은 선택입니다라는 주제로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수락했어요.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새 한국산 대형 SUV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어요. 스톤 대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진짜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1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신념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 차고에 팰리세이드를 주차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지. 오늘도 저는 이든의 그림을 가슴에 품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 방화복을 입기 전에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의 이름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오늘도 누군가는 깨닫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